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설계 분야는 뭐 브로드컴으로 인수하게 하고 제조 부분은 TSMC가 인수하게끔 하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근거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문제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70%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합병한다면은 그 주주들이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마켓시어가 60%가 넘거든요. 근데 인텔까지 합병한다면은 이게 65, 70%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독점 이슈가 생깁니다. TSMC가 엄청나게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때문에. 만약에 합병한다면 그 반독점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난간에 부딪힐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각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합병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지 않을까.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인텔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TSMC에서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거점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판단해도 이걸 텀프라든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싸게 팔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덤탱이 쓸 수 있거든요. TSMC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은 M&A는 쉽지 않다.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TSMC가 2나노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하게 되는데요. 시범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에 나오는 게 60%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수율이 한 60% 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2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삼성이 벌써 이제 GA 방식 도입한 게 3년째거든요. 근데 TSMC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근데도 상당히 수율이 좋게 나오거든요. TSMC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기한테 온다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2나노 공정 가게 되면 3나노 공정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뽑아야 돼요. 미리. 가격을 높여놔야만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마진으로 1나노 공정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삼성으로 가지 않을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원래 TSMC 2나노 쓰기로 했는데 연기했잖아요. 비용 때문에. 근데 아마 쓸 가능성 큽니다. 이제 2나노도 안정화되면 수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들도 수출하게 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이 4분기에 393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원래 시장 예측은 28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일 거다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 밝혀진 거고요. 올해 1분기에도 400억 달러 훨씬 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거의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수요가 견조하고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많이 투자한다 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스랑도 얘기했듯이 블랙 웰의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블랙을 울트라도 양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루빈도 나오게 되거든요. 몇 년간은 아마 AI 반도체, GPU가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엔비디아가 많이 커버하지 않을까 몇 년간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포션 쪽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움직임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도 엔비디아의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만드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 실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칩을 엔비디아가 쓸 걸로 보여집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몇 년간 아마 갈 것 같아요. 다른 뭐 에이식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 해도 아마도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충분히 엔비디아 쪽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